여성과 남성 모두를 유린한 별종, 양성을 넘나든 사방지 사건. 조선왕조실록에도 사방지와 임성구지라는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 세조 8년 4월 한양 장안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여경방에서 사는 죽은 학생 김구석의 처인 이씨의 산호 사방지가 여자의 옷을 입고 돌아다녀 행적이 괴이하다는 정문이 사원부에 접수되었던 것이다. 사방지는 여장 남자인데 여성 중비와 간음했습니다. 서부 관령이 사원부에 보고한 내용이었다. 사원부는 즉시 여성 중비와 사방지를 잡아들여 조사에 들어갔다. 사원부 관리들이 사방지를 살피자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은 것이 여자의 행색이 완연했다. 얼굴은 하얗고 가슴까지 나와 있었다. 사원부는 이순지의 집 여종인 소군을 잡아다가 태형을 때리면서 신문했다. 재상을 지낸 이순지는 산악, 천문, 엄양, 풍수의 조예가 깊은 인물로 사방지는 그 집의 종이었다. 사원부의 맹렬한 신문이 계속되자 소군은 사방지가 여장을 하고 부인들과 간음을 했다고 자백했다. 사원부는 이번에는 환속한 여성 중비를 신문했다. 그러자 여성은 사방지와 통관했으며 사방지가 남자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사방지에게 정령 양도가 있느냐? 예. 여성 중비의 진술에 사원부 관리들이 일제히 웅성거렸다. 사방지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곱디고 온 얼굴은 남자라는 사실을 의심케 했다. 장령 신승주가 여의 반덕을 시켜 사방지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살피게 하니 반덕이 과연 양도가 장대합니다 하고 말했다. 사원부 관리들이 경악하여 일제히 탄성을 내뱉었다. 사방지의 옷을 벗기자 음경과 âm 낭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남자였으나 여성의 성기와 같은 것도 갖추고 있었다. 사원부 관리들은 사방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신성주가 세조에게 들어가 보고하고 개의한 일이니 공문할 것을 요청했다. 하성이 정현조에게 살펴보게 하라. 세조는 정현조와 영순군 이부에게 승지와 함께 사원부에게 가서 사방지를 조사하게 했다. 정현조와 이부는 사방지의 옷을 벗기고 국부를 살폈다. 과연 사방지의 몸에는 음경과 âm 낭뿐 아니라 정도까지 있었다. 괴인이구나. 정현조와 이부는 탄식하였다. 사방지에 대해 보고받은 세조. 정현조와 이부는 세조에게 돌아왔다. 사방지라는 자가 정령 양성을 갖고 있더냐? 세조가 정현조에게 물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정현조가 머리를 잔뜩 조아리고 대답했다. 세조도 처음 듣는 일이라 호기심이 동했다. 양도와 정도가 다 있었으면 어느 것이 더 발달했던고? 양도가 장대하였습니다. 사방지를 고신해야 합니다. 이순지의 여종을 때려서 신문했는데 무엇 때문에 또 고신을 해야 하는가? 사방지는 양도를 갖고 있는 자로 여자의 집을 출입하였으니 사단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소곤내는 난장을 때린 것이 아니라 가벼운 태형을 두어 때렸을 뿐입니다. 사방지가 여장을 하고 돌아다닌 것을 이순지가 금하지 못했으니 죄가 크다. 그러나 간음한 현장을 잡은 것도 아닌데 재상집 일을 함부로 소문내고 과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원부가 억지로 조사를 했으니 옳지 못하다. 사원부 관리들이 사방지가 간음하는 것을 보았느냐? 세조는 사원부 관리들을 파직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승지들이 일제히 진상을 조사할 것을 아뢰자 의금부에 영을 내려 사원부 관리들을 먼저 조사하게 했다. 사원부 지평성을소는 김석손에게 들었고 김석손은 윤우에게서 들었으며 윤우는 여성 중비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의금부에서 사원부 관리들의 추국을 마치고 보고했다. 중비를 공문하고 이순지를 파직하되 사방지는 이순지에게 보내라. 이순지는 명망 높은 재상이니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세조는 의금부에 영을 내렸다. 사원부 관리들이 모두 의금부에 하옥되었기 때문에 사인 권윤이 조사한 내용을 세조에게 아뢰었다. 보고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남자와 여자를 넘나들며 유린하다.
사방지는 어릴 때부터 계집애처럼 살결이 곱고 입술이 붉어 사람들이 모두 계집애가 사내로 잘못 태어난 것이라고 했다. 목소리조차 가늘어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사방지의 어미는 혀를 차다가 계집애처럼 치마 저고리를 입히고 머리를 따 주었다. 사방지는 계집애처럼 시장에 주자 비로소 여자아이들과 어울려 놀았다. 사방지의 어미는 그런 자식을 볼 때마다 수심에 잠겼다. 사방지는 어미 밑에서 자라다가 어미가 병들어 죽자 넷이 김연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김연의 처가 사방지의 고모였기 때문에 오갈 곳이 없는 그를 거두어 주었던 것이다. 김연은 내시였기 때문에 대궐에서 자주 번을 섰다. 게다가 그는 안평대군과 손을 잡고 있어서 자주 그들의 회합에 참석하느라고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김연의 처는 김연이 자주 집을 비웠기 때문에 언제나 사방지를 데리고 갔다. 사방지가 자라면서 어른이 되자 말동무도 할 수 있었고 적적하지 않아서 좋았다. 사방지는 바느질을 잘하여 김연의 처는 함께 바느질을 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면 같이 잤다. 조선시대는 의류가 대량으로 생산될 때가 아니었다. 가족이 입는 옷은 대부분 집안의 부녀자가 바느질을 해서 지어 입어야 했고 천민 이하의 부녀자는 배틀에 앉아 젖까지 직접 짜야 했다. 김연의 처와 사방지는 한 이불을 덮고 잤다. 날이 이렇게 더운데 어찌 옷고름을 꾹꾹 매고 자느냐? 김연의 처는 한여름에도 속치마 안에 속바지를 입고 속적삼, 옷고름까지 꾹꾹 매고 자는 사방지에게 옷을 벗고 자라고 권했다. 저는 옷을 벗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사방지가 수줍어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별일이구나. 여자끼리니 내외할 일도 아닌데. 김연의 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연의 처가 잠이 들자 사방지가 옷을 벗고 김연의 처에게 달려들었다. 너는 사내 아이냐? 김연의 처가 놀라서 사방지에게 물었다. 저는 이의 양성인입니다. 사방지가 슬픈 기색으로 말했다. 김연의 처와 사방지는 여러 해 함께 지냈으나 수양대군 세조가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주살하고 정권을 잡은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안평대군과 손을 잡고 있던 넷이 김연도 처형되었다. 김연의 처는 노비로 전락하고 사방지는 갈 곳이 없게 되었다. 암자로 들어간 사방지의 행각. 사방지는 이리저리 떠돌면서 중이 되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성 중비의 암자에 머물면서 중이 되기 위해 행자 생활을 했다. 그런데 여성 중비의 암자에는 지원이라는 여인과 한 소녀가 있었다. 사방지는 지원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는 여인인 중비와 같이 잠을 자다가 지원과 간음했다. 이어 중비와 소녀 차례로 간음했다. 중비는 결국 환속하고 사방지와 어울려 살았다. 사방지는 이순지의 사위인 김구석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김구석이 죽어서 이씨 혼자 수절하고 있었다. 중비를 통해 그 사실을 안 사방지는 김구석의 처 이씨에게 접근했다. 사방지는 바느질을 잘했기 때문에 이순지의 부인이 불러서 바느질을 시키는데 딸인 김구석의 처가 바느질거리가 있다면 집으로 데려간 것이다. 사방지는 김구석의 집에서 여종과 같이 잤다. 여종들은 사방지가 여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여종들이 잠을 자다가 깨는 것은 사방지가 엄란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었다. 여종들은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다고 가볍게 책망을 했으나 크게 질책하지 않았다. 사방지에 대한 소문이 김구석의 처 이씨에게도 들어갔다. 이씨는 사방지를 방으로 불러들여 곁에 두고 간신부림을 시키다가 간음했다. 사방지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밥이 되면 같이 잤다. 사방지는 이씨의 사랑을 받으면서 보석으로 치장하고 비단으로 화려하게 술을 놓은 좋은 옷을 입었다. 장안을 떠들썩하게 한 사방지 사건. 사방지가 사원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풍문이 나돌면서 장안이 떠들썩했다. 사람의 몸에 두 성이 있다는 말인가? 남자들이 귀에 말을 주고받았다. 사원부에서는 사방지를 죽여야 한다고 아뢰었다. 그러나 세조는 사방지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사방지와 김구석의 처는 한 곳에 머물면서 잠시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출입하는데 이리로서도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하여 그 추한 소리가 파다하게 들린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러나 김구석의 처는 중추 이순지의 딸이고 그 아들은 하동 부원군 정인지의 사위다. 세조는 사방지의 일을 거론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좌회정 권남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방지를 공문하고 사원부 관리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세조는 마침내 사원부 관리를 석방하게 했으나 사방지는 이순지에게 하사하여 집안에서 다스리도록 했다. 이순지는 사방지를 시골집에서 살게 했다. 이순지가 죽자 김구석의 처 이씨는 다시 사방지를 불러들여 함께 살았다. 사방지는 다시 이씨의 집에 들어가 추잡한 짓을 저지른 흔적이 더욱 현저하니 청컨대 먼 지방으로 유배하소서. 우의정 한명회가 아뢰었다. 전에도 이미 공문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또한 용서하라. 세조는 사방지를 처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사방지는 일찍이 한 여자중을 통간하고 여자중은 마침내 머리를 길렀으니 그 정상을 알만하다. 청컨대 도성 안에 머물러 풍속을 오래도록 더럽힘이 없게 하소서. 신숙주와 심해가 일제히 아뢰었다. 이 사람은 인류가 아니다. 마땅히 나라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 외방 고을의 노비로 영구히 소속시키는 것이 옳다. 세조는 마침내 사방지를 먼 지방으로 보내 노비로 삼았다. 역사 속 양성인의 존재. 사방지 같은 양성인이 존재하는 것은 염색체 이상으로 남녀 성별 중 하나가 완전히 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구에 처음 생명체가 생겼을 때 이러한 암수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암수가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도 한 몸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번식의 편리함을 위해 생명체의 암수가 분리되고 종족 보존 본능이 파생되어 욕망으로 발전한다. 동양에서는 암수를 음양으로 이해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낮과 밤, 남자와 여자를 음양으로 구별하는 음양 오행설이 등장하여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부귀영화를 음양 오행설에 바탕을 두고 표현했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개변이고 불길한 징조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사방지의 존재는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남녀 양성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을 반음반양이라고 부르는데 동서 역사에 드물게 나타난다. 명종 때의 임성구지는 양성을 모두 갖추어 남자에게 시집도 가고 여자에게 장가도 드는 기상천외한 일로 조정을 경악하게 하고 호사가 입방하에도 올랐다. 그렇다면 양성인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 현대 의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인간이 아닌 괴물로 취급하였고 양성인이 나타나면 불길한 일이라고 하여 크게 화제가 되었다. 세조의 판결. 세조는 권력을 찬탈한 임금이지만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의학, 복서, 잡학 등에도 뛰어나 사방지의 존재가 기이한 일이기는 하지만 자연적인 현상이지 초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양을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세조가 서거정에게 물었다. 신이 소시 때 강호기문을 열람하였는데 강의 인근에 한 비구니가 술을 잘 놓았으므로 양가에서 딸을 보내 배우게 하였더니 돌연 임신을 하였습니다. 부모가 이를 힐책하니 딸은 비구니와 더불어 날마다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자 성의 감각이 있는 것 같더니 드디어 이에 이르렀습니다 하였습니다. 양가에서 지방간에 호소하여 비구니를 자세히 조사해 살펴보니 음양의 두 생식기가 모두 없었습니다. 지방간이 장차 이를 관대히 용서하려 하자 한 늙은 할미가 말하기를 소금물로 양경 뿌리 위를 적신 다음 누런 개를 데려다가 이를 할게 하면 양경이 피어나옵니다 하므로 지방간이 시험하니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지방간이 판단하여 말하기를 천도에 있어서는 양과 음이요 인도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다. 이제 이 비구니는 남자도 아니며 여자도 아니니 인도에 바른 것을 어지럽히는 자다 하니 마침내 죽이니 강해.
사람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하오니 대개 천하의 사리가 무궁함이 이와 같습니다. 서거정이 대답했다. 경은 억지로 이를 설명하지 말라. 세조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사방지는 고안이 항상 살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방지 사건이 터졌을 때 세조는 병자일 뿐이라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조정 대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사방지의 일이 한 예가 되어 임성구지도 사형을 당하지 않고 천역에 종사하는 노비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